제25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혜민 기자고요. 김선재 아나운서, 정현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님까지 나와 계십니다. 한 주는 무사히 보내셨나요? 어디 아프신 데 없고요. 저는 아미가 되었습니다. 네? 군대 가요? 네. 승리 얼마 전에 갔던데 승리 얼마 전에 갔던데. 입대했고 요새 그 행복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휩쓸었던데. 진짜 10번 넘게 와요. 뭐가 와요? 하루에 그 무대 영상 하루에 무대 차트 영상 휩쓸었던데. 10번 이상씩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게 좋아요? 이번 거도 좋고 예전 거도 좋고. 원래 좋아했어요? 원래 좀 좋아했는데 누가 제일 좋아요? 하나 둘 셋. 빨리. 전 정국. 정국이. 정국. 네. 매치가 안 된다. 정국이지 역시. 아무튼 그래서 누가 원래 제일 좋아요? 서른도랑 태진하게 누가 더 좋아요? 송대관? 굳이 선택해야 돼. 아니. 죄송합니다. 나이에 맞는 이거 안 질문 듣겠죠. 났어요. 서른도. 아무튼 그 낙에 제가 네. 원래는 그냥 약간 소소한 팬이었는데 열심히 보다 보니까 막 너무 하고 싶은 공연도 가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팬클럽 가입했어요. 근데 그 아미 되려면 요건이 뭐가 있어요? 아미 되려면 네. 그 멤버십을 가입을 해야 돼요. 돈 내면 돼요. 돈이요? 맞죠? 돈 내면 연회비 얼마예요? 네. 33,000원. 연회비가. 네. 크게 근데 안 그걸 비싸요? 하면은 이제 선 예매 이런 거 할 수 있고 공연에 뭐 독점 영상 이런 것도 있고 키트도 보내줘요. 네, 모든 사람이 아미 33,000원 뭐 내면은 아미가 될 수 있어요? 네, 1년에 33,000원. 그래? 넌 그거 뭐 제한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넌 안 될 것 바뀌었어요. 같은데 그냥. 저요? 알아보니까 저는 이미 갔다 왔으니까. 알아보니까 네. 예전에는 네. 뭐 기수제로 해가지고 네. 막 문제도 풀어야 되고 이랬대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그러니까. 사라지고 그게 없어요? 열린 아미가 되었어요, 좀 더.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아미 저희가 예전에 한번 그 아미를 너무 취재하고 싶었던 적이 있는데 그 팬클럽 회원 지금 회장 하세요. 회장 이런 좀 예, 이렇게 얼마 안 됐어, 관리하는 지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죠. 아미는. 그 제가 아직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모르겠는데 이게 특정 그 이런 팬클럽 같은 걸 하는 뭐 어플을 통해서 하던데. 그렇군요. 어플을 통해서 거기에서 샵처럼 운영도 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폐쇄몰이네 일종의. 폐쇄 앱이 있는 거네요. 폐쇄 커뮤니티가. 네, 그 어플을 일단 받고 거기서 멤버십을 구입하는 건데. 그래요? 그때 몇 년 전에 우리 아내가 한다고 했다가 이거 놓쳤다 이러면서 한 게 그게 무슨 뭐 기간 제한이 그게 있었나 봐요. 기간제 그때 문제도 옛날에. 푸는 게 있었다고 했어요. 저도 모르지만. 지금 알려줘야겠네. 33,000원. 열린 아미가 되었으니 가입할 수 있다. 딸내미랑 지금 같이 가입할 것 같은데. 둘 다 집에 아미가 둘이나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다들. 어디 콘서트는 근데 당분간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1년 안에 해야 하는데 33,000원 냈는데. 김혜민 기자는 어떤 가수 좋아해요? 뭐 녹색지대 아니면 뭐. 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녹색지대는 교사님이랑 H.O.T.지 그래도 H.O.T. 저희 세대는 G.O.D지. H.O.T.죠. 들국화 아니에요? 들국화 혹시? 저기요. 너무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누구 좋아했어요 예전에? 저요? 이승철이요. 어렸을 때. 이승철이 언제쯤 나왔어요? 제가 그러니까 나온 지 좀 됐는데 뜨기 시작한 게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90년대 초반. 누구 좋아하셨어요? 저는 양수경 씨 좋아했는데. 진짜 오랜만이다. 불청? 그 사랑 불청으로 그거 아는구나. 불청에 불청에 나오시지 나와? 않아요? 불청에 나왔었지. 불청에 한번 나왔었어. 나이가 그렇게 꽤 아는 되실 거죠. 텐데. 그러니까 그 네. 전에 몰랐던 거죠. 아니 그냥 노래는 알고 얼굴이 이렇게 매치가 안 그치, 되다가 맞아. 불청 나와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빗물과 아무튼 청취자분들 중에서 암이 계시면 저랑 공통의 관심사를 한번 나눠봅시다. 개인 메일로 보내세요. 인스타 그냥. 팔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미 가입하고 혼자 이렇게 샤이 아미로 남을 수도 있는데 인스타에 올렸어요. 왜냐하면은 좀 오픈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즐겁게 맞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더니 진짜로 많이 카톡이 왔어요. 오. 나도 아미야 이러면서. 네. 진짜. 이번에는 댓글이 사실 많지 않아요. 다행이다. 네. 한 개 있네. 읽어주실래요? 많지 않은 게 아니고 한 개인데요. 한동안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하겠습니다. 네. 이분 전에 다루셨던 분이네. 고딩. 그죠. 네. 우원님이 다루셨습니다. 이번 주도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저번 주엔 왜 안 나오나 궁금했는데 김혜민 기자님이 자가격리 되셨던 거군요. 비디오 모그 보다가 김혜민 기자님 나오셔서 반가웠는데 직권남용에 직권이 없으면 무죄라는 법률은 이해하기 힘드네요. 내가 심표를 어쨌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오히려 더 가중 처벌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우 협박죄나 강요죄 같은 다른 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 고등학생 맞아요? 되게 열심히 들어요. 협박죄랑 강요죄, 직권남용죄 질문이야.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물어본다는 건 법률 용어를 아는 건데. 최종 의견 열심히 듣는 거지. 우리 강요죄가 몇 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보다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요. 너 강요죄 까먹었지? 저희 방송에 있는 수험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지 약간 법과 사회를 할 수 있잖아. 맞아. 요즘에 선택 과목이 있더라고요. 법과 사회가 있어요? 네, 법과 사회 맞아요? 법과 뭔데? 저 때는 법과 사회. 우리 때 정치 경제 아니었어? 조용히 해.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안에 있었어. 정치 저기 경제 안에 혹시 사회문화도 들었어요? 사회문화? 사회문화 우리 있었잖아요. 법과 경제 사회문화 있었죠. 사회문화 있지. 사회가 7개였잖아. 그래서 그때 그죠? 네 맞아요. 문화 컬처를 배웠죠. 네, 사회문화. 문화 컬처. 너무 옛날이다. 네. 근데 이거 협박죄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인 게 네. 폭행 협박이 이제 형법의 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개념인데 죄마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신 협박죄나 강요죄, 폭행 협박은 되게 좁은 의미라서 상대방이 뭐 엄청나게 공포심을 느껴야 된다든지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범죄 쪽으로 가면은 또 폭행 협박이 되게 좁아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좁아서 또 이제 좀 넓힐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죠 요즘에. 근데 어쨌든 직권남용죄는 그거보다는 좀 내용이 좁은 뭐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폭행 그러니까 협박죄나 강요죄로 처벌하기는 조금 요건에 해당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좀 뭐 일신의 위해를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승진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줄 것 같다는 뭐 그런 식의 위해를 가해 뭐 신체적으로나 밥줄 끊기고 싶냐 뭐 이 정도. 밥줄 끊기고 싶냐 뭐 아니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뭐 집에 들어갈 때 뭐 방길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딸이 하지 않으면. 2학년 5반이던데 뭐 약간 거의 뭐야? 그 정도 시간 나는데 되는 혹시 거예요. 네. 그런 데서 하신 적 있었어요? 하신 적이 없는 게요. 요즘 5반까지 잘 없어요. 아 진짜? 그거 진짜 많으면 5반? 5반 6반. 모든 학년이? 6반 잘 안. 우리는 막 14반 이랬거든요. 저희 난 때는 12반. 14반. 애들이 14반 너무 옛날. 소름 돋네. 14반에 오전 오후도 있었어. 어쨌든. 맞아 오전 저도 있었어요.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오전 오후요? 오전반 오후반 있었잖아요. 그쵸, 몰라요? 오후반 있었어요. 몰라요? 국민학생. 난 기억이 그랬나? 오전 오후반 있었어. 난 너무 오래돼서 없었나? 아니 기억이 없어. 아 그런가 보다. 있었어. 학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전쟁통이었던 학교 거 다니신 거 맞습니까? 너 그렇게 방송하는 걸로 사람 판단하면 안 돼. 음악에서 수업 들으셨던 거 아니에요? 방송은 나의 연기야. 나 집에 가면 타임즈 읽고 그래. 좋겠다. 타임지. 좋겠다. 한국말로 번역된 거. 네. 자 이걸로 댓글 끝났어요. 예. 아 다행이다. 짧다. 편해. 네. 아 대신 우리 사연이 풍성해요. 네. 요즘에. 사연이 그래서- 풍성하구나. 네, 곧바로 저희 청취자들의 그 법률 상담해드리는 코너죠. 사연과 질문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샤이 애청자입니다. 간략하게 독서실에서 A라는 친구가 쫓겨났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로 A를 보러 다른 남학생들이 구경 와서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고요. 해당 사건은 독서실 복도의 모범 사례로 게시되었습니다. A가 잘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저 표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결국 독서실에서 쫓겨난 이야기니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다른 친구는 이건 예쁘다는 칭찬이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아니라 안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변호사님들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왜 쫓겨? 이런 일들이 좀 있으셨나요? 기자님?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혹시 보러 가는 사례네요. 쪽이었나요? 혹시? 남자를. 네, 보러 가는 쪽이었나요? 근데 이걸 왜 쫓아내죠? 이거 오히려 독서실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걔네들이 그렇게 보러 생각합니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독서실 자리는 안 끊고 보러만 와서 이제 열받은 아니, 그리고 거 아닐까요? 독서실도 들어갈 수가 없네. 여러 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칸 아닌데 계속 막 아 왔다 그러니까.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맞아. 이래서 그건 신경 방해되는. 쓰이죠. 맞아. 이 표현 가지고 이제 쫓겨낸 게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표현 가지고 명예훼손 되기가 어렵죠. 그냥 그 친구를 보러 남학생들이 구경 와서 다른 사람이 공부 방해된다 해서 그 A라는 친구가 그걸 유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게시한 거는요? 모범 사례로 아. 여튼간에 이렇게 우리가 처리했다. 사람 이름이 들어갔을라나? 근데 아예? 이니셜로 처리됐지만 이니셜로 누군지 뭐 알 사람 수 이름이 있지 않을까? 들어갔다고 하면 조금 부적절하긴 한데 그래도 훼손은 절대 아닐 것 같은데요. 명예훼손. 거기 이제 뭐 꼬리 쳤다라든지 뭐 그런 표현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그냥 보러 왔다는 건데 뭐 애들이 뭐 되겠어요? 전혀 안 되겠지. 또 좋은 쪽으로 보러 왔다는 거 그냥 사회 통념상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부당하다고 다시 독서실 다니고 싶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물론 이제 법적으로 뭐 없잖아요. 규정 적용될 게 없는데 예쁘게 접근하는 거는 열람실 너무 싫다. 열람실 이용 계약 부당 해지가 되는 건가? 뭐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 선재는 얼굴이 유죄야 막 이러고. 너무 싫다. 너무 싫죠. 너무 싫어요. 진짜 싫은데. 선재 씨는 이런 경험 해본 당신은 적 드립이 저 유죄야. 없어요. 없어요? 공부만 너무 열심히 했고. 얼굴이 죄였던 튀지 적은 않고. 없어요. 네, 정말 친구들 카톡방에 들어가면은 정말 말투가 제가 좀 나이보단 어리게 말하는가 봐요. 아무래도 정말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표현들이 내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귀한 친구들 뭐 이런 걸 막 써. 귀하지. 우리 귀한 친구들 잘 사람이 지냈어. 귀하지, 그러니까 왜. 그냥 말할 때 그걸 누가 말해요? 남자 그냥 나랑 동기들 방에서 남자분이세요? 남자 여자 같이 있는 방인데 고등학교 동창 방인데 뭐 이렇게 물결 되게 많고요. 눈웃음 뭔지 많고 알아요. 네. 우리 귀한 친구들 오늘 하루도 잘 보냈지 막 이래가지고 땀도 많이 흘리나요? 나가기 눌렀어요. 그때 다시 초대하더라고요. 감옥이네. 아침에 눈을 잘 떴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건 하다가 남자 여자 그거 내가 방송에 얘기했나? 그 주고받은 연애 편지 나이가 한 50 정도 되신 분인데 여자한테 좀 실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쓰는 표현 쓸 때 뭐 혜민이면은 혜민 씨는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죠. 또 이렇게 말하셨죠. 그런 면에서 혜민 씨는 저에게 낙제점입니다. 이 선생님이셔? 드립이 낙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나 이거 보고 진짜 그 여자 쪽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 남자가 그걸 쓴 걸 보고 정말 웃음이 너무 터져가지고 아니 그런 표현을 어떻게 생각을 해내죠? 아니 제 친구가 선재 아주 낙제점이야 오늘 아니 하는 더 심한 행동이. 거 있어요. 제가 92년생이잖아요. 제 친구가 지난주에 소개팅을 했는데 88년생이 나왔대요. 8년생이면 어린 거죠. 남자분이. 근데 거소가 어디시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거소? 그거는 거의 변호사? 법조인이라는 뭐 소리 저기 아니에요? 뭐 이거 추적하려고 법조인은 아니고. 법조인 아니에요? 쓰는데. 그거 알아서 뭐 내용 증명 보내려고 아니 하는 거예요? 뭐 누구누구 씨 법률 용어는 안녕하십니까. 맞는데. 네. 어. 거소가 어디신지라고. 거처가 어디신가요? 뭐 아니, 뭘 거소. 거소? 개그 아니에요 개그. 아니 그래서 직업이 우리 뭐야? 그냥 영화에 옛날 말 쓰기 할까? 그 엽차 좀 주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엽차? 엽차 몰라요? 그 그냥 모든 그 이파리로 된 차를 만들죠, 다 엽차. 엽차라고 부르죠. 너무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제 나이에 맞는 단어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제 친구들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귀한 친구들과. 귀한 친구들과. 네. 우리 귀한 멤버들 잘 지냈어요? 뭐 이렇게. 새해 되면은 영상 화질 안 좋은 거 찾고 있고요. 어이? 새해 인사 영상이요. 저화질로 된 거. 해 뜨는 거요. 꽃밭. 글씨체는 궁서체나 무슨 휴먼 예체로 된 거 찾고 있어요. 저희 그렇구나. 다음은 공무원 분 사연 읽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 업무하고 있는 말단 공무원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대금 체불이나 채권 부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부족해 여쭤봅니다. 법적으로 채무 발생과 이행까지의 과정을 법적으로는 어떤 용어로 설명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은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하면 지급해주기 위한 돈을 확보해두는 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공사대금 중 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양도는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A회사가 B회사의 채권을 전부 양도하고 A회사는 세금, 보험료, 노무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부도내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특수조건을 계약에 첨부하고 싶은데요. 노무비 해당 금액을 남한테 넘길 수 없도록 해서 노무비 채무는 생기지 않았지만 향후 발생 가능한 채무의 이행 능력을 확보하는 거,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맞아 다. 맞아, 다 읽고 할게요. 네네. 그리고 기계 장비 대여료 부분도 채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담보를 붙이고 싶은데 혹시 이런 게 가능한지 부당한 부관이 아닐지 걱정됩니다. 이 법률 용어를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게 딱히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고 엄청 긴 법률이 있거든요. 네. 그 법률에 따라서 이제 지자체가 특정 이제 뭐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 현장이 있겠죠. 거기서 이제 건설사랑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그러니까 노무비를 이렇게 떼먹고 채권을 양도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근로자들이 이제 피해를 많이 발생하니까 노무비만큼은 채권 양도를 금지시키는 거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죠? 네, 노무비 부분은 이제 채권 양도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라고 해야 되나? 금지 특약 및
노무비 지급 담보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건 딱히 있는 용어는 아닌 것 그냥 이렇게 같은데. 쓰면 안 돼요? 예.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쓰면 안 돼요? 돼요. 법률 용어로 써야 되는 게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예. 일단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혜민이한테 받을 채권이 있어. 네. 그런데 혜민이 금전 채권이지 물론. 네. 그러면 나는 혜민이의 재산 모든 재산에 관심이 있거든요. 동산, 부동산 그리고 채권도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혜민이가 선욱이한테 받을 채권이 또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욱이한테 가서 직접 돈을 달라고는 못해요 법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인 게 지금 이분 질문이 둘 중에 어디 포인트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내가 혜민이한테 받을 채권이 있는데 아직 발생을 안 한 거지. 근데 보나마나 발생할 거야. 근데 이걸 혜민이가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혜민이한테 발생할 채권을 남한테 양도하는 게 혜민이가 싫다는 건지 그건 아닌 것 같고 내가 혜민이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까 혜민이가 선욱이한테 받을 채권도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혜민이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재산 중에 혜민이의 남에 대한 채권, 얘도 채권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남한테 줘버리면 혜민이 재산이 밖으로 일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겠다는 건지 두 개로 나눠봐야 되는데 전자,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의 채권을 딴 데다가 주지 말라는 거는 사실 보통 채무자가 하는 거거든요. 나는 너한테 돈을 주고 싶은데 너 채권 양도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지금 이분이 그걸 물어보는 거면 선욱이 말대로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 둘 사이의 채권 채무를 특히 채권자한테 부탁하는 거죠. 너 채권을 남한테 양도하지 마라. 그건 이제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고 두 번째 경우일 것 같은데 혜민이의 선욱이에 대한 채권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너 그거 생기고 나서 남한테 채권을 넘기면 내가 혜민이 너한테 돈 받기가 어려워진다. 이때 하는 건 이제 채권 가압류죠. 채권 압류 가압류인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질문이 어느 쪽 포인트 같아요? 압류 가압류 같은 경우는 법원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사실 불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채권의 일부잖아요. 공사비 채권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 노무비 그 중에 일부 부분을 이제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거니까. 근데 장래 채권은 어쨌든 장래 발생할 채권도 양도 금지할 수 있죠. 양도할 수도 있고 꼭 금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채무자예요, 채권자예요. 이분이 지금 저희 채무자죠. 채무자인데 왜냐면 그러니까 건설사한테 일을 시키면은 네네.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건설사에. 그렇죠. 그 돈 중에 이 채권을 이 회사가 다른 데다 넘겨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이 사람들한테 오는 불이익은 뭐죠? 그건 우리가 지금 지자체 입장에서 지자체 입장은 사실은 불이익은 없고 문제는 지자체는 이 건설사가 이제 계약하는 이제 근로자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고용하는 근로자들이 임금 채무가 있겠죠. 정상적으로 지급하도록 뭔가 이렇게 장치를 마련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게 임금 지급이 안 되면 이 근로자들이 언론사에 제보할 때 아니 이거 지자체 사업이었는데 돈이 안 나온다. 지자체에서 돈을 안 준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기사도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책임을 지기 싫은 거죠. 그죠? 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뭐 일부 채권 일부 양도 금지 특약이라고 보면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기는 양도 안 했는데 걔네 다 써버렸어 노무비를. 지네가 뭐 노무비를 가지고 뭐 술 먹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데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금지하려고 하면은. 아예 노무비만큼은 내가 근로자한테 직접 지급하겠다라고 지자체가 이렇게 뭔가 이제 지급을 안 하는 거지 노무비만큼은 건설사한테 안 주고. 근데 그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법적으로 그거는 맘대로는 안 되는 그거는 거죠. 법적으로 어려울 거고 왜냐면 그 직접 지급 청구권이라고 해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근데 이거는 어려울 거예요. 파도급 업체는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근로자 노무비는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 질문이 우리가 건설사에 줄 돈이 근로자들에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는 근로자 쪽에서 액션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니면 뭐 따로 그냥 당사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너한테 돈을 줄 건데 그 돈은 뭐 노무비에 지급하자라는 뭐 그런 식의 약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뭐 건설사에서 응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하고 근데 건설사가 노무비만큼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그냥 원하는 거죠. 이제 맞아요. 지자체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또 임의로 써버리는 거는 사실 지자체가 어떻게 관여할 수는 없는 거고. 이분 질문에 좀 헷갈린 게 이분이 법을 전혀 모르는 분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봐봐요. 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조건. 이게 말이 되게 헷갈렸던 게 양도금지 특약이지. 아니 근데 양도금지 특약이 아닌 거지. 왜냐하면 노무비 채권은 근로자의 것이잖아요.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근로자지.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근로자가 건설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노무비 채권은 관심 없고
그 자기가 지자체가 건설사한테 줘야 될 돈 중에서 자신의 채무 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해당하는 그 금액은 그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그 돈이 다른 데로 흘러가니까 그럼 이제 근로자한테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인데 이제 하나만 보충해드리면 그럼 이제 돌아와서 우리 둘 사이의 채권 채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마. 채권자야. 내가 너한테 주는 거는 네가 좀 받아. 네가 받아서 너희 근로자를 줘. 그 채권을 남한테 양도하지만 특약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문제는 이렇게 둘이 특약을 해도 이 채권을 이 사람이 양도하면 채권 양수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수인. 그 사람이 우리 판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대법원은 악이나 중과실이 아니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들 사이에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는 거를 충분히 알았거나 아니면은 너무 부주의해서 몰랐다 이런 게 아니면은 저 사람은 채권 양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법상. 그리고 내가 또 입증해야 돼. 아니 우리 둘이 채권 너 남한테 넘기지 않기로 했는데 당신 이 사람 채권 샀어요? 나 돈 못 줘요. 라고 하려면 저 채권을 산 사람이 뻔히 거의 알면서 산 정도가 돼야 돼서 이제 대책을 좀 알려드리면 자 우리가 채권을 양도하려면은 이 채권의 그 뭐랄까 그 발생한 그러니까 이 공사대금 채권 계약서를 보통 저쪽에 보여줄 수밖에 없죠. 계약서에 되게 진한 글씨로 큰 글씨로 이 채권은 절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계약서가 이렇게 보통 돼 있으면 넘길 때 계약서 안 보여준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 이제 너 채권 살 때 계약서 보지 않았어? 거기 그렇게 크게 써놨는데 네가 그걸 몰랐으면 중과실이지. 이렇게 하는 실무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명시 계약서 2개 3개 쓰지 말고 한 개만 딱 쓰고 진하게 그렇지 1조에 쓰는 거야. 제 1조 이하의 모든 채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 쓰면 그러면 이제 이기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서. 일단 또 하나 이게 보니까 기계장비 대여의 부분도 채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담보를 붙이고 싶은데 부당한 부관이 아닐지 걱정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부관이라는 말이 이거 되게 사실 법률 업무 좀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부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건축 허가를 내줘요. 그러니까 만약 선재 씨가 집을 지으려고 해. 그러면 자 건축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근데 건축 허가 내주는데 자 건축 허가 낼 테니까 근데 너 땅 중에 일부를 마을 주민의 그 통행에 이용할 수 있게 그 지자체에 양도를 해. 그러니까 나한테 무상으로 양도를 하라는 어떤 특약을 조건을 주면서 이렇게 건축 허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바로 부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조건이죠. 조건이죠. 근데 이게 선욱이 전공 분야입니다. 행정법 건국대에서 행정법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스쿨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강의 못 나가고 있어. 코로나 때문에. 싸강으로 다 대체했잖아요. 싸강. 그렇죠. 사이버 강의로. 사이버 강의로 근데 지금 저는 그냥 나중에 사이버 강의 안 하고 그냥 나중에 다 저기 그 보강하려고요. 여름방학 없이요? 아니 그 중간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 2번 해요.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이제 부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뭐냐면 지자체가 이제 계약을 하는데 채권 양도 금지 특약 이런 거를 붙이는 게 혹시 그 계약 상대방이 건설사의 어떤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니냐가 염려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부관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근데 그 행정처분 즉 건축허가처럼 일방적으로 하는 그 처분을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하는데 해주는 거죠. 우리는 허가를 내려주는 거죠. 근데 고맙게. 이거는 지자체 계약은 이게 계약이거든요. 그렇죠. 약간은 사적인 성격이 더 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은 합의가 굉장히 지자체나 국가나 이렇게 그 계약 관계는 굉장히 많은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자유롭게. 행정처분, 건축 허가는 사실 그런 식으로 조건을 못 붙이거든요. 그런데 계약 관계에서는 계약 자유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법에 뭐가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조 1항에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뭐 부당하게 침해는 못한다라는 이제 법정을 만들어놨어요. 조건을 아무리 붙여도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 못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건설 장비 대여료 있죠.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 민원 사례예요. 그러니까 포크레인이나 불도저나 이런 것들을 다 이게 개인 사업자들이 자기가 이제 대여료를 받고 이제 가서 작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많이 떼먹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일용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분들도 이 대여료도 사실 그 근로자에 주어야 되는 임금 채권이랑 거의 비슷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를 만약 붙인다고 해서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상규에 막 크게 어긋난다. 나고 좀 보긴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뭐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죠. 오히려 부합하는 측면이 근로자를 이제 사회적 약자로 생각하니까 보통.
부당한 부과는 아닐 거로 생각되고 이거 사실 더 고민이 되시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다 이제 고문 변호사님이 몇 분씩 다 계세요. 거기다가 이렇게 자문을 맡기면 결국은 한 줄짜리 그렇게 대충 답변이 와. 한 줄짜리 대충 답변이 아니까 사실 이분이 지금 여기다가 사연을 달으신 거예요. 우리보다 간단히 답해 주실 것 같아요. 훨씬 더 정말 답변이라 볼 수 없는 답변들이 부당한 부관이 아닐지 걱정됩니다는 말 자체가 되게 네. 고민을 많이 하신 고민을 많이 하는 거고 용어 자체가 되게 훌륭한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네. 해주신다는 자체가 되게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가 느끼는 공무원은 진짜 그동안 했던 대로 그냥 탁상 행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공무원 비하하시는 근데 일반적인 생각이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근로자 입장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주신다는 흔적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수. 네,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버스 사연 채택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의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도 해주시고 더군다나 공감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식을 들고 탄 제가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니까 화가 많이 누그러지게 되네요. 제 사연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신기하네요. 요즘 코로나로 나라가 난리인데 몸 건강히 챙기시고 계속해서 좋은 방송 들을게요. 코로나로 날아가셨다는 코로나로 나라가. 선재가 거의 발음을 안 씹는데 맞아요. 가끔 씹으면 저는 정말 짜릿해요? 무조건 너무 잡아내고 내가 다시 귀여워. 옆에서 읽고 싶어요. 그 보통 본인도 잘못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 사람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분은 화가 누그러지시네요.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실 이 방송 제가 다시 듣고 제가 처음부터 근데 그거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약간 마음에 약간 남더라고요. 이분이 이거 듣고 상처받진 않으실까. 근데 이렇게 일을 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좋은 분이야. 네. 그러네요. 다음 사연 좀 길긴 한데요. 피아노 학원. 매주 최종 의견 들으면서 절대 여기 사연 보낼 일은 없겠지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원치 않은 무급 휴가로 시간도 많아지고 궁금증이 생겨 사연 보냅니다. 사실 생각은 못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대단한 일도 아닌데 변호사 찾아가기도 그렇고 궁금은 하고 어쩌나 하시길래 갑자기 최종 의견이 생각나면서 나 아는 변호사 2분 있어. 이거 선욱이가 이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나? 아니 저 혜민이가 말한 건가? 전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는 변호사 2분 있어. 네, 나만 아는. 하니까 그럼 빨리 물어보라고 하셔서 물어본대요. 어머니 좀 저희 늦었는데. 이분하고 익명의 H하고 저희 지인입니다. 네. 죄송하네요. 이거 2월 말 사연이거든요. 네. 엄마 나 아는 분들이 상담해 저희가 주셔. 밀렸어요, 사연이 많이. 밀렸다. 뭐 좀 휴방하고 이래가지고 밀렸구나. 근데 아직 코로나 계속 되고 있으니까 네. 계속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네. 저는 일과 임용고시를 준비를 병행하고 있는 30대입니다. 궁금한 건 2가지인데요. 첫째, 일하고 있는 피아노 학원에서 원장님이 연락 와서 코로나 때문에 일단 2주 정도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더 길어질 수도 있다면서 무급 휴가를 써야 할 것 같은데 원치 않으면 빨리 말해달라. 그래야 다른 선생님을 뽑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하고 있던 다른 레슨과 반주도 이미 취소된 상태였고 원치 않았지만 이 시국에 다른 학원 구하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알겠다고 했는데요. 주위에 물어보니 다들 무급 휴가를 준다고 하면서 이게 법적으로도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급 휴가가 맞는 건가요? 대체 무급 휴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요즘 그래서 이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무급 휴가를나 아니면 임금 삭감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법적으로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뭐 이 사업장이 지금 뭐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사업장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냥 사업주가 판단해서 이거는 그냥 뭐 휴가 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업자의 사정이라고 볼 가능성이 커서 네. 임의적으로 그냥 사업자가 야 무급 휴가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자체는 일단 뭐 논란은 있지만 위법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의문인 게 네. 여기 여러 가지 지금 사실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원래 사업자의 기책 사유로 이제 쉬면은 유급 휴가를 주는 게 맞고 그러면 그쵸. 휴업 수당이 이제 임금의 70%를 주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네. 사무실 리모델링 해야 돼. 리모델링 뭐 한다. 이러면서 좀 나오지 마. 이럴 때 네. 당연히 평균 네. 임금의 네. 70%를 줘야 되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휴원생이 많아지면서 네. 학원 자체의 수입이 아예 없어지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사업자가 뭐 네. 잘못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히. 네. 이걸 사업자의 기책 사유라고 물론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것도 너 책임이야라고 이렇게 사실 뭐 네. 보면은 모르겠는데 그거를 사업자의 기책 사유로 볼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인데 물론 이제
물론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서로 간의 쌍방의 어떤 기준을 다 정해놔요. 대개는 그쵸. 단체협약이나 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다 있는데 이런 작은 사업장에는 없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계약서도 따로 안 쓰고 계약서도 없죠. 그러면은 결국 이제 통상적인 이제 법의 기준에 따르는 건데 사업자 기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저는 좀 의문이 있다. 네네. 예, 왜냐면 또 저도 지금 애들 학원 다 놀고 있는 거 보니까 원장님들이 이거 어떻게 줘? 그러니까요. 사업자 입장에서도 미치고 한장을 노릇인데. 그러니까. 근데 뭐 유급휴가라는 게 뭐 전액을 주는 건 아니고 70%를 주는 거고 또 제가 알기로는 뭐 사업자가 뭐 우리가 귀책사유라는 용어가 고의나 과실 되게 좁은 의미인데 꼭 이제 사업자가 뭘 크게 잘못을 해야만 유급휴가가 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근로자 사정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있는 게 요즘에 확진자가 된 거야, 아예. 그러면은 이제 근데 확진자도 사실 우리가 귀책 사유라고도 말할 수는 없잖아요. 병에 걸린 거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노무사들이나 변호사들의 견해가 확진자가 있는 경우라서 쉬게 되는 경우는 무급휴가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통 하는데 그냥 이거 요즘 상황이 안 좋아 그냥 쉬자라고 할 때는 유급휴가여야 한다는 게 조금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면 그 강요가 아니고 협의를 거쳤어요.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다른가요? 그러니까 둘이 협의한 거, 특히 이 사연 보내신 분이 일단 그냥 수도분하신 분이라서 알았다고 하고 그냥 나왔잖아요. 협의가 된 거네요. 그러면 동의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와서 또 다시 유급휴가를 주장하기가 조금 어려워지신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또 이렇게 작은 데는 그렇지. 괜히 유급 얘기했다가 잘리고. 맞아. 그리고 막 뭐 임금 깎이고 이런 거는 맞아. 그것도 다 감수해야 돼. 질문이 더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 뒤에. 퇴직금? 네. 그리고 제가 다른 피아노 학원에도 많이 일해봤지만 한 번도 계약서는 쓰지 않고 그냥 구두로 시간과 급여를 협의하고 일을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해야지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 합격하면 1년 안에 그만둘 계획이어서 알았다고 일단은 근무를 했는데 이번에 임용고시 마지막 2차에서 낙방하는 바람에 좀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없지만 구두로 퇴직금은 없다는 전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구두로 안 받는다고 약속을 해서요. 이게 걸려서 못 받을까 봐 내내 불안하네요. 서면을 써도 받을 수 있어야 퇴직금은. 퇴직금을 주는 포기는 무효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이분이 과연 근로자인가라는 쟁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연히 근로자일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 입장에서 판결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많이 받은 적이 많이 있는데 그 헤어 디자이너 중에 이제 최종의 의견에서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은 있어요. 뭐 청담동 이런 데서 누가 부르면 나가고 이런 헤어 디자이너 있거든요. 좀 유명하신 선생님들 나이 있고 이런 분들은 근로자로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무선 마이크 끼고 뭐 해주세요 하고 막 되게 바쁘게 사업자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헤어 디자이너들은 다 근로자라서 받을 수. 이분도 아마 프리랜서는 아닌 것 같죠, 그죠? 나가서 그냥 계속 일하시는 것 같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무급휴가가 싫으면 다른 사람 구해야 하니 빨리 말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싫으면 나가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싫다고 하면 그건 잘린 건가요? 아니면 제가 그만둔 건가요? 이런 경우 어쨌든 한 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나가라. 제가 싫다고 하면은 잘린 건가? 왜냐면 나오지 마. 그러면 해고지. 그치. 나오지 말아라고 해고인데 어떤 식으로 말해도 해고지. 근데 그러면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의원 면직 같은 건가? 그러니까 그죠? 자기가 그죠? 그 사직에 대한 합의가 되는 거고 일방적으로 이제 해고. 근데 이제 나가라고 하면 해고가 되는 거죠. 그럼 해고를 하면은 해고 예고를 한 달 전에 미리 하거나 아니면 한 달치 통상임금을 미리 줘야 되거든요. 한 달치 임금을 줘야 되는데 내가 나가면요? 내가 그냥 나 더러워서 나간다? 그러면 그건 해고는 아니죠. 한 달치 못 받아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나갔다고 볼 수가 없죠. 사업자가 해고 사유가 아니잖아요. 너 이거 싫으면 나가. 얘가 무슨 근로 능력이나 성실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싫으면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말한 거니까 이거를 내가 암묵적으로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내가 나갔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 이건 해고죠, 무조건. 그래서 해고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래서 내가 나가겠습니다라는 말을 안 해야 되죠. 안 해야 되죠. 저는 있고 싶은데 지금 해고 통보하신 거죠? 이렇게 말씀. 그런 식으로 말해야죠. 그럼 그걸 다 녹취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게 좋겠죠. 근데 아마 뭐 증거라는 건 항상 중요하니까. 그러면 해고 한 달치 월급 플러스 퇴직금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쵸. 나간다면. 그런데 이게 1년 이상
인데 네. 1년 6개월 일했는지 아니면 1년 9개월 일했는지 아니면 2년 일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지금. 그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1년 이상 일했으니까 1년치에 대한 퇴직금이니까 한 달치 임금은 받을 수 있죠. 한 달치 평균 임금 받을 수 있죠. 예. 그리고 해고 예고 수당 한 달치도 받을 수 있죠. 그건 통상 임금으로. 시간은 없지만 이분이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 앞에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저의 드립에 반했다 이런 것도 얘기 좀 해주세요. 싫어요. 그것도 있고 뭐 볼륨 어워즈 투표도 했다고 하시네요. 투표도 했고 투표했는데 우리를 안 뽑은 건 아니겠지? 실제 상황 요즘 TV를 보면 정변님 인터뷰하는 거 나오던데 괜히 혼자 반가워서 사진 찍으려다 보면 화면이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지요. 흐흐. 아 진짜 실제 여기 나오세요? 여기 MBN인가? 인터뷰 안 하는데 예전에 했던 걸 자꾸 재방을 하니까 그 사진 찍을까봐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역시 전문가 포스 풀풀 풍기는 김변님이나 최종 의견의 김 기자님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네요. 인스타 팔로우 친구인가 봐요. 요즘은 제가 공개 계정으로 바꿨습니다. 선재 인스타 친구예요? 원래 비공개였는데 공개 계정으로 바꿨어요. 인스타 신청을 받아주신 김하나님 감사해요 이랬네. 누구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의견을 통해 알게 돼서 반했대요. 누구요? 김하나한테 반했대요. 근데 이분 여자분이셨죠? 아까? 네. 뭐 반하든 말든. 왜? 남자가 반한 거고 다르죠. 있지. 아, 네네. 반하세요. 근데 어쨌든 되게 찐팬이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오랫동안 들어주셨고. 지금 인스타 첫 글이 아미 가입했다는 거. 그만해. 혹시 아미시면 함께해요. 전 아감인데요. 뭡니까 이거? 그냥 한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소름 돋는다. 이 견제와 균형이 정말 필요하구나. 네. 저 너무 숨쉬기 힘들 때 아감 이루셔요. 아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마스크에 가렸나요? 목 뒤에. 물고기 상인 것 같아요. 그 밑에 불에 있어요. 불에. 불에. 넘어가요. 미안해요. 그리고 WW 좀 해줘요 빨리. 저희 WW 아니거든요. WW는 WW. 저는 옛날 사람이라 웬만하면 따따따 뭐 이런 거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저희 최종 의견 메일 주소는 final final @sbs.co.kr입니다. 따따따가 없대요, 여러분. 네. 깔끔하네요. 없죠. 메일 주소니까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 아니면 그것도 다 돼요, 검색. 그래요? HTTP 이런 거 안 해요. 저는 WWW 안 넣으면 그날 하루 잠이 안 와요. 꼭 넣어야 돼요. 네, 이제 넘어가도 되죠? 네. 화재 판결이 시간이 어떻게 또 넘어가나요? 어떻게 한 개만 할까요? 하나라도 하자. 하나 합시다, 그러면. 자, 화재의 판결 저희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 주는 어떤 판결 준비하셨나요? 뭘 알아봐요. 네. 제가 한번 그럼 알아볼게요. 본인 다른 직장이나 알아봐요. 왜요? SBS 욕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그거 잘 잘라주셨죠. 농담이에요. 이거 자르는 거야? 내가 무서워서 못하겠다. 여러분 농담입니다. 이거 자를 필요는 없고요. 제가 농담한 건데 해미민 기자가 자기가 욕한 걸 잘랐다고 지금. 근데 내가 무서워서 못하겠어 농담을. 참. 욕도 안 하면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재는 욕을 많이 하죠. 욕을 많이 해요. 이것도 농담이에요, 여러분. 네. 저는 제 스스로 욕도 많이 해요. 자기 욕이요? 자기 혐오. 혹시 뭐 누워서 침 뱉고 이러면 술 먹고 자기 몸에 침 뱉고 막 그런 사람. 누워서 핸드폰 하다가 변호사님이 아니에요. 술 먹고 누워서. 지상렬 씨가 그런데 원하시는 분 메일로 요청하시면 사진 보내드려요. 배에다 침을 뱉는데 술 먹고. 너무 이제 넘어갑시다. 우리 지금. 할게요. 네. 필라테스 반에서 짝지어서 운동을 하던 회원 둘 중에 한 명이 다친 경우에 헬스장과 그 가해 회원이 몇 대 몇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김 씨와 이 씨는 송파구의 한 헬스장에서 강사 변 씨로부터 필라테스 수업을 받았습니다. 김 씨와 이 씨는 서로 등을 맞대고 다리를 펴서 앉은 뒤 팔을 올려 손을 잡고 한 명은 허리를 굽혀서 내려가고 다른 한 명은 등 뒤로 누워서 등을 펴는 뭔지 알겠다. 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동작을 했습니다. 하기 싫은데요. 해본 거예요.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죠? 잊었어요? 그런데 김 씨가 이 씨의 등 위로 누워서 등을 펴다가 이 씨가 제2 요추 급성 압박 골절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네. 헬스장의 보험사인 KB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
보장하는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서요. 이 씨에게 2,9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실손해배상을 들었기 때문에 피해 보신 분이 보험회사에서 돈은 받은 거죠. 네. 자기 보험회사에서. 헬스장의 보험회사에서. 헬스장에. 네. 근데 이 씨를 다치게 한 김 씨가 메리츠 화재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 있었어요. 오. 그래서 이 헬스장의 보험사가 김 씨의 보험사인 메리츠 화재를 상대로 이 씨에게 지급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은 헬스장과 가해 회원이 7대3 비율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메리츠 화재는 87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로 얘기한 건데 헬스장이 그 다른 회원한테 돈을 좀 받은 거죠. 같이 체조는 아니고 짝체조가 아니고 뭡니까 이거 짝지어서 하던 그 가해자인지 참 말도 좀 애매하긴 한데 그 가해 회원한테서 일부를 좀 돈을 받아낸 거죠. 네. 헬스장이 혼자 물어줄 수는 없다. 네. 네, 이런 판결이죠. 근데 김 씨가 이런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이런 거 사실 잘 가입 안 하는데 이거 실손에 다 들어 있어요. 아, 거의 그래요? 가입해요. 그래요? 빨리 가입하세요. 저 예전에 본인 진행하기 전에 네. 사연 얘기했었는데 네. 저희 주차장에 아파트가 그지 같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밀고 차를 대야 되는데 제가 밀고 네. 그냥 제 차로 와서 차에 이제 차를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쿵 소리가 난 거예요. 차가 미끄러진 거예요? 네, 제가 기어가 N으로 돼 거의 있으니까. 어벤져스예요. 중으로? 제가 손을 밀었는데 허리다. 차가 끝까지 가서 폭스바겐을 박아서 진짜요? 600만 원이 나왔어요. 거의 네. 수백만 원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거 저 한 푼도 안 냈잖아요. 그것도 보상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와. 일상생활 손해보험이라서 아. 놀이터에서 놀다가 뭐 애가 다친다든지 네. 뭐 다양한 손 베이는 건요? 뭐 몸개그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뭐 잃어버리는 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미끄러져 다치는 거 몸개그 그러잖아요. 뭐 잃어버리는 건요? 안 돼요? 그건 그냥 병원에 정신 알지. 건망증인 거예요. 네. 치료 받으시고요. 약 은행잎 아직 다려 얼마 전에 먹으세요. 지갑 은행잎. 잃어버려가지고 술 먹고 지갑 잃어버린 거 그렇지 아니에요? 않아도 친코 먹어요. 술 좀 줄이고요. 네, 그리고 그거는 좀 혼나시고 어머님한테. 친코랑 오메가 3 먹어요. 나 지코랑 먹는다. 지코랑 술을 먹는다는 줄 알고. 지코랑 술 마신다는 줄 알고 부럽다고. 부럽다. 또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분은 그렇네요. 그래서 요게 헬스장은 이렇게 좀 위험한 동작은 좀 미리 좀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가해 회원이 위험한 동작에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작을 해야 되는데 요령 숙지를 좀 덜 하셨나 봐요. 네, 그러나 봐. 뭐 이렇게 근데 피면서 보면 강사가 시범 동작이 끝나기도 전에 동작을 수행했대요. 그런 거 디테일하게 읽지 마. 성격이 되게 급하시네. 근데 이게 아니 그리고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무섭잖아. 어릴 때 하잖아요. 학교에서 이런 비슷한 동작 맞아. 되게 위로 올라가면 되게 무섭다. 우리 되게 서서 하지 않았나? 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서 아예 했잖아. 들었죠. 막. 나 그러다가 무서워. 어떤 애 넘어간 적 있었는데 그다음에 뭐 나 유도된 적 있었는데 상별은 모르겠지만 네. 7kg 무거우셨대요. 가해분이. 그러니까 이제 뭐 상체만 치면 조금 더 무거운 거죠. 많이 무거운 건 아닌데 요런 사람들도 세팅도 짝도 잘 지어줘야 되는데 디스크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 이분이 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제 기왕증이 그거는 있을 깎여. 수도 있지. 그러면 이제 깎여요. 골절 그러면 그분이 기왕증 있으면 좀 금액 나 근데 깎을 수 있는. 이게 서로 막 땀난 등끼리 서로 맞대면 나 그 기분 되게 안 너무 좋아서 우리 안 끝나고 하고 싶을 것 그러면 같은데. 가기 전에 네. 콩쥐 파치 한 번씩 하고 갈까요? 그냥 그게 뭐죠? 누가요? 콩쥐 파치 그게 몰라요? 뭐죠? 이렇게 해가지고 팔짱을 낀 끼고. 다음에 네. 이렇게 들어주고 와 이러고 또 이렇게 들어주는데 이거 서서 하는 이게 바로 지금 버전이에요. 옛사람 인증한 거야. 콩쥐파치 모르잖아. 근데 누가. 지금 제가 되게 미세하게 난 들었는데 알지. 우리 인턴 PD가 어. 하고 이제 호흡을 쳤어요. 이거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지. 아니지. 모른다니까. 제일 어린 콩쥐 파치 말 나왔을 때 바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어린 여섯 분이 시 좀 알고 아는 있어요? 거예요. 콩쥐 파치. 그죠? 끄덕거리죠. 알아?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나이 문제 아니고요. 문화 문제거든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닌데 이거 어떻게 알지? 그럼 어디 문화인데 그게? 6시 초등학교 때 하죠. 콩쥐팥쥐 나도 했는데 우리 고향이 어디세요? 과거랑 미래에서 만난 건가? 어떻게 된 거지? 시간의 벽을 넘었나? 교차 우준가요? 아이, 왜 왜? 중간 애들은 모르고 평행우주인가요? 제일 어린 분하고 제일 늙은 분하고 알죠? 콩쥐팥쥐 몰라요 진짜? 극과 극은 네, 통하니까. 전 몰랐어요. 아니 그러고 보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서울 구경은 다 알죠. 서울 구경 알죠? 서울 뭐? 서울 서울 구경 뭐야? 예서 PD가 서울 구경 모를 것 구경은 같아. 알아요. 그거 뭐야? 진짜 모르겠어요. 이쯤 되면 예서 구경이 PD가 뭐야?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나 모르- 너무 나 아는 게 몰라. 많은 거 아니, 같아요. 예서 PD 드는 거 맞죠? 얼굴 이렇게 네.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풀메 했는데 한번 해드릴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애들 해주는 거죠. 애들. 아 그걸 서울 구경이래요? 서울 구경. 예. 네,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저는 사실 저희 집은 계속 서울에 살았는데 왜 서울 구경 그걸 아버지가 하면서 왜 서울 구경을 했는지 잘 이해는 안 돼요. 너는 실치만 시켜줄게. 뭐 대구 구경이나 뭐 광주 구경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아버지가 정 변호사님의 드립력
야 내가 6살 때인데 내가 드립력이 있다고. 아니 아버지가. 아버지가 드립이 있으시니까 그럴 수 있네요. 넘어갈까요? 네. 저희 이제 집중으로 탐구하는 시간이죠. 집중 시간이 탐구 없어. 시간으로 가봅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벌써 거의 1시간이 됐네요. 또 말 빨리 하시겠네요. 근데 지난번처럼. 제가 천천히 그냥 진짜 간단하게 할게요. 네.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진짜 다른 게 다 소재가 묻혔죠.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와, 저 지금 소재만 이틀 고민했어요. 이게 소재 고민만 끝나면 금방 쓰거든요. 이게 찾기가 힘든데 겨우겨우 이번에 잘 찾아본 찾은 것 게 같은데 이거 중요하잖아요. 네, 타다예요. 타다 저도 많이 타봤는데요. 우선 진짜 간단하게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이제 탔다가 됐죠.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뭐 현실 분야입니다. 예. 2018년 10월에 소카의 자회사 VCNC라는 곳에서 타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그 세단 뭐 이런 차가 아니고요.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 카니발로 다 운행을 흰색 했죠. 카니발.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쾌적하고 운전기사가 말도 안 걸고 무슨 그 라디오도 고정을 되게 시킨다면서요. 91.9인가? 89.1인가 뭐 이렇게 그 클래식 음악만 나오게. 그게 다 규정이 제가 안 있어요. 타봐서 몰라. 93.1이요. KBS 죄송합니다. 클래식 FM 93.1. 내가 잘 듣는 거. 그래서 특히 여성 고객들한테 인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300대로 시작을 해서 1,500대까지 늘어나요. 이렇게 점점 택시의 그런 시장을 이제 뺏어오다 보니 그 서울 개인 택시 조합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2019년 2월에 그 소카의 이재용 대표와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 뒤에 5월 달에는 서울광장에서 택시기사 한 분이 집회를 하다가 분신하시는 일이 있고요. 이분 돌아가셨고요. 네. 국토부에서 이제 이걸 중재하기 위해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를 했지만 이게 또 도화선이 됐습니다. 타다 측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반발을 했고요. 최근에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를 이 두 분을 했어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고요. 그래서 타다를 계속 탈 수 있나 싶었는데 3월 6일 날 얼마 안 됐죠. 그 국회에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를 합니다. 이게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데요. 그 당시에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이었고요. 그렇다면 그 1심에서 이게 무죄가 우선은 그 1심에서 어떻게 무죄가 나왔는지 먼저 좀 따져보면 검찰에서는 타다가 면허도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판단. 택시 영업을 하려면 면허를 받아야 되는데 그쵸. 이거는 일종의 택시 아니냐?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여객 운수법을 보면 첫 번째 저기 운전 면허가 없고 두 번째 승합 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임대 차량에 대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다는 법이 있는데 이걸 위반했다는 거예요. 빨리 안 한다네. 죄송해요. 알선할 수가 뭔가 알선할 수가. 알선할 수. 알선. 네. 기자가 발음도 부족하고. 네. 빨리 하다 보니 마음이 급해요 본인이. 네. 근데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그 맹점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근데 이 부분 예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또 기사 딸린 렌터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택시가 맞아요. 아니라.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시행령에 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 자동차를 임대하는 사람은 예외 규정을 뒀어요. 우리는 이 예외에 속하는 거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결국 법 해석의 그 차이였던 거죠. 근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거기 보면 재판부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타다 측의 의견을 거의 대부분 반영을 해줬고 그 이용자와 그 타다 사이에 법적으로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봤어요. 네네. 그 변호사님 이거를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택시를 딱 타잖아요. 네. 택시를 타면은 이제 택시 기사가 자기 뭐 개인 택시든 아니면 법인 택시든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 택시 승객과는 전혀 관계 없는 차를 이제 운전자가 운전을 해가지고 어디 특정 지점에 갖다 주죠. 그러면 이게 택시일 수도 있고 뭐 버스일 수도 있고 뭐 이제 다양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통상적으로 여객 운송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객을 이제 여객을 이제 특정 차량을 이용해서 특정 지점까지 데려다 주는 걸 그 여객 운송이라고 하는데 이제 검찰에서 봤던 거는 이게 결국 여객 운송 아니냐. 즉 여객 운송이라고 본 거고 타다 쪽에서 뭐냐면 자기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고 즉 렌트카 회사고 렌트카 회사인데
11인승부터 15인승 차량 같은 경우는 그 렌터카의 그 운전기사를 알선해 줄 수 있어요. 가끔 우리 대학교 동아리에서 뭐 놀러 갈 때 가끔 보면 이렇게 운전기사님 딸려가지고 이렇게 뭐 1박 2일로 놀러 가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이제 주장하는데 단기 렌트.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그게 긴 기간이 아니고 금방금방 끝나는 뭐 몇 분 몇 시간 이런 단위로 한 거다. 이제 즉 운송이냐 대여 플러스 이제 운전기사 알선이냐 요게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판사님은 대여로 본 거죠. 초단기 임대차 계약 즉 대여로 본 거고 운송으로 본 게 아니에요. 검찰 논리는 이런 거였죠. 타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내가 이 차를 빌렸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택시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아. 내가 이거 빌린 차야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빌리고 운전기사를 내가 알선을 받아가지고 좀 쾌적하고 좀 비싼 택시. 그렇죠. 근데 이제 재판부는 이용자의 의사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의 성질은 객관적인 요소들을 봐야지 이용자가 이거 빌린 차야, 나 이거 지나가는 차야 이 의사는 계약 성질을 좌우하지 않는다라는 논거가 좀 있었죠. 네. 그래서 뭐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이라는 특성상 검찰처럼 기존 운송업을 기준으로 한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도 얘기를 재판부가요. 했습니다. 네, 재판부가. 근데 이거 사실 전에도 이거 몇 달 전에 방송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타다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은 아니야. 이거 왜냐면 이건 진짜 전형적으로 저기 틈새 그 자동차 대여 사업자와 그 운송 그 11인승 이상의 그 운전기사 알선의 그걸 결합을 해가지고. 정말 만든 머리를 잘 쓴 건 맞죠. 머리를 잘 쓴 건 맞는데 그걸 혁신해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창의성이 있는 어떤 그런 건 아닌 거죠, 사실은. 거죠. 뭐 어떤 사업 영역이. 그렇죠. 그리고 택시의 수요를 잡아먹은 건 맞긴 맞죠. 맞죠. 그죠. 나도 택시처럼 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고민은 이거죠. 재판부도 무죄라고 했는데 타다 금지법을 이렇게 상당히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 뭐 타당한가? 라는 논의를. 네. 그래서 타다 금지법을 좀 살펴보면 타당? 이제 뭡니까? 그 여객사업법 일부 개정안인데 이게 앞으로는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수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따로 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택시처럼 기여금을 내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타다가 이제 그 대입한 그 법률 11인승에서 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초단기 렌트가 안 되도록 했죠. 그다음에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운전자를 알선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운전자 알선 11인승 이상 차량의 운전자 알선 조항은 렌터카 회사의 운전자 알선 조항은 사실 입법 취지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썼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어디 장기간 이상. 그래서 근데 법에는 없었어. 맞아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우는 거는 맞죠. 이 맞죠. 법에 대한 타다를 노리고 이거 타다를 이제 겨냥해서 당부를 떠나서 어쨌든 타다를 금지하는 법이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맞아요. 그럼 앞으로 타다가 아니어도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거네요. 이런 형태. 네, 그렇죠. 그렇죠. 이 법에 따르면 타겠다 뭐 이런 거 나올 수 없는. 그건 할까? 좀 되게 무리한. 탁당. 그럼 이제 어쨌든 타다는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봤더니 개정안이 그래도 1년 6개월 유예를 기간을 줬어요. 그랬는데 타다 쪽에서는 이 개정 법안 공포 후에 1개월 안에 우리는 모든 사업 접겠다. 왜냐면 뭐 1년 6개월 해봐야 뭐 하냐. 네. 그리고 타다 드라이버들도 사실상 다 정리수순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제 거의 끝이 난 거죠. 1년 6개월 바라보고 계속 하기는 좀 그렇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있어요. 뭐 당부를 일단 떠나서 재판부가 무죄라고 나온 것과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킨 게 모순이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뭐냐면 형사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범죄자냐라는 판단인데 현행법에서 이 사람들이 법을 어겨서 형사법으로 처벌을 할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람을 범죄자라고 보려면은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 원칙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엄격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범죄자가 돼야만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어서 무죄 판결을 한 것과 타다금지법이 통과된 게 뭐 대단히 모순이라거나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뭐 타다금지법이라는 거는 국회의 정책인 거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 타다 측에서는 그러한 법이 통과된 거에 대해서 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1심이잖아요. 그러니까 1심이 있고 한 달 만에 법을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2심에서 결과가 아예 바뀌면은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항소됐나요? 참 이제 네. 항소 검찰이 검찰이 항소를 항소했죠. 한다고 2심에서 또 유죄가 나오면 그 질문은 유죄가 나오면 뭐 더 이 법은 근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 만든 법은? 아니 상관이 없지. 왜냐면 행위시 당시에 법률을 아. 기준하니까. 예. 범죄 행위시 당시에 법률 기준하니까. 그래도 타다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 택시 업계 서비스도 조금 좋아지지 않았나요? 많이 좋아졌죠. 어떠세요? 뭐 무슨 여러 가지 이용하시기, 네. 뭐 특정 업체 이름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여러 가지 이제 택시도 이제 어떤 플랫폼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저도 몇 가지 이용을 해봤는데. 그건 되게 긍정적인가요? 결과적으로 소비자 저는- 후생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타다의 컨셉을 많이 가져오면 핸드폰 충전도 가능하고 뒷자리가 굉장히 깔끔하고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고 뭐 말씀을 안 거시고 아예 맞아요. 예전보다 예. 많이 안 거세요. 안 거시고. 네. 그러니까 그게 룰을 딱 정해놔. 본인이 좀 걸어보지 그랬어요 말을. 어떻게 저는 하나 잘 안 보는 걸죠. 네. 왜 겁니까? 그냥 한번 걸어보는 거죠. 어떻게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11일 내가 걸까요? 건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11일. 11일. 왜 말을 안 겁니까? 이러면서 11일 걸요. 잠깐 이거 아저씨 저 싫어하시죠? 아저씨 저 마음에 안 들죠? 말 없어 근데. 왜 계속. 반말이니? 말 없는 거 보니까 싫어하네. 아니, 그 어쨌든. 택시 기사님들도 고객들 평가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너 평가 볼만하겠다. 아 그거 가능하겠구나. 어차피 나도 로그인해서 하는 거니까.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내가 딱 뜨면 야 이거 안 잡아. 뭐지? 서초동에 블랙 미친 게 하나 컨슈머가 떴다. 이렇게 아무도 안 줘. 서초동에 미친 게 이 구역에 미친 녀석은 나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블랙 라이더. 네, 블랙 라이더. 그래서 저는 말 거는 거는 사실 그렇게 불편했던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말을 걸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거는지 문제인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전 단답으로 대답하고 바로 이어폰 껴요. 아, 내가 그래? 하기 싫으면. 아저씨가 불편했겠네. 마음이 되게 운전할 때 되게 무한해지겠다. 아니 왜냐면 내가 당연히 기분이 좋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이럴 때는 당연히 대답해 드리지만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이어폰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끼고 뭐라고 말 거시면 이어폰 빼면서 아 네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이제 다시 끼면은 이제 말 덜 거시는 왜냐하면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말을 거는 자유도 있지만 안 들을 자유도 있으니까 자유도 있죠. 서로의 그렇죠. 자유가 충돌하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네. 가볍게 거는 거는 괜찮은데 뭐 정치 얘기를 한다든지 종교 얘기를 하거나 얼굴 얘기 하죠. 아유, 제 얼굴 얘기는 뭐 좋은 얘기밖에 못 들어봐서 죄송합니다. 예. 죽여버리고 싶다. 사실은 저는 제일 조금 제일 듣기 힘든 말은 그런 얘기보다도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 해야 하다가 됐나? 뭐 누가 끼어들거나 막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길 때 내가 있기 때문에 더 막 욕하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싫더라고요. 뭐 가령 여자들 어디 끼어 뭐 이런 거 혹시 그런 거 말한 거예요? 뭐 꼭 그런 게 내용이 어쨌든 아니더라도 승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승객이 없으면 저렇게까지 안 하실 것 같은데 승객이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승객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자기가 이제 내 잘못이 아니고 그쵸, 내 저 사람 잘못. 잘못이고 그 이런 게 얘기하는 또 것 같아. 맞아. 기본적인 것 같아도 내가 나올 줄 알았다 내가. 코너링이 예술이시네. 그래도 사랑하시죠. 하지 마. 사랑이라고 그만해. 봐야지. 그만해. 네. 그만할게요. 내가 그거 이거를 재밌었네요. 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니었어요. 청취자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아니 왜냐하면 청취자 여러분이 내가 이걸 빌드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줄 아실까봐 절대 뭐 그런 게 38선 아닙니다. 이래로는 훤합니다. 고독한 한 남자와의 동행? 몇 번 봤어요? 저요. 집에서 이것만 계속 제가 보시고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데. 그만할게요. 진짜 한 10번 봤지. 집에 다소이 같은 애도 있는데. 음식 만들고 침 튀기고. 바쁘다며. 기생충은요. 뭐 하느라고 여러 번 봐줘야 돼요. Is it okay with you? 여러 번 봐야 됩니다. 나 바쁘다고 맨날 들었는데. 제가 지금 사람 하나가 휙 하고 지나갔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만할게요. 근데 이게 타다와 관련돼서 네. 이게 저도 이제 고민이 요새 그거 아세요? 그 뭐지? 그 규제 샌드박스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어봤습니다. 현재 법률상으로 될지 안 될지가 애매하거나 네. 혹은 미법일 소지가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게 막 이제 계속 플랫폼에 나온단 말이야. 네. 요새 뭐 이렇게 벤처도 새로운 게 등장하니까 법이 따라가질 못하니까 못하니까. 빈 공간이 생기는 네. 거죠. 그래서 그걸 신청을 해서 평가를- 면제를 하는 거야. 그 기간 동안. 응? 그거를 신청을 하면은 음. 저촉이 안 되는 거야. 그 기간을 대충 어느 정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혁신 사업. 그러니까 혁신 사업인데 약간 위법 소지가 있으니까 막 고민하자. 이걸 네. 해야 되나? 근데 그거를 어느 부서지? 하여튼 미래창조 하여튼 이거 어느 부서인지 기재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기재부인가? 어쨌든 네. 거기다 신청을 하면은 네. 심사를 받아서 통과를 하면은 네. 여러 가지 근데 단계별로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네.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게 기간 사업이라는 게 계속 지속성이 그쵸. 있어야 되는데 네. 특정 기간 동안만 면제가 되면 기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처벌되면
그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1유형, 2유형, 3유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이 있는데 거기 통과하면은 이제 그 일종의 면제부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업을 하는 거야. 그런 게 되게 애매한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고발해서 기소가 되면 또 처벌까지 유죄 판결까지 못한다. 조각 사유 되지 않을까? 근데 그치, 뭐냐면은 정부에서 정부에서 했으니까 정당행위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도 만들어진 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이 사실은 이제 혁신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는 현실이잖아요. 원래 법은 계속해서 그렇죠. 이제 법은 원래 보수적인 거죠. 계속 이제 보수적이니까 바뀌니까. 근데 이제 타다를 보면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타다는 혁신 플랫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찬반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타다의 이제 사례를 보면 생각이 드는 게 이제 혁신을 하고 있는데 또 규제를 이제 규제가 계속 따라가잖아요. 이제 금지 법안을 만들면서.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저는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이분은 사실 잃을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을 거고 또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방금 이재용으로 들려.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재용 씨 차 마시다가 깜짝 놀랐겠네요. 네. 듣겠니? 이재용 듣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제 드립을 좋아한다는 얘기. 삼성 드립 많이 해드릴게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별로 이 사건으로 해서 잃을 게 뭐가 있을까? 별로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이 물론 본인이 되게 많이 괴로웠겠지만 근데 타다에 소속돼서 이제 근로하셨던 수많은 근로자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라고 불리는 그분들이 문제죠. 드라이버들은 하루 아침에 사실은 직장을 잃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재용 씨는 뭐 이런 모든 작금의 사태에 대한 상징성은 있으니까. 상징성은 있죠. 스타트업계 열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열사가 많은지 모르겠어. 아니 나는 이거 개인적으로 이거 명예훼손은 아니. 그러니까 약간 의문이야. 그건 명예훼손 아니지. 근데 이제 이 드라이버 분들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채용이 됐다가 갑자기 하루씩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럼 이분들을 사실 뭐 국회가 챙겨주는 거 아니잖아요. 뭐 어디 뭐 고용 승계를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 많은 국민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근데 이 부분 좀 그래요. 1년 6개월 그 유예 기간을 줬는데 보란 듯이 한 달 안에 다 정리를 시켰다는 거. 이거 되게 좀 나쁜 거 아닌가? 너는 보라는 것 같아. 너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정치성이 저도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거 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가 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닌가? 사업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분들 1년은 최소한 더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좀 잔인한 거 같아. 자기는 대표니까 아유 얘기 되나 뭐. 그리고 우리도 이거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길 가다 길이 막히네 왜 집회를 하고 지랄이야 이럴 수 있지만 집회라는 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프랑스나 이런 사대주의는 아니고요. 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시민들이 좀 불편해도 그 파업의 메시지가 정당하면 감수하는 문화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너무 타다 반대하는 것 같은데 우리들 그건 아니어도 뭐 우리가 택시보다 깨끗하고 편했다. 뭐 소비자 후생도 중요한데요. 그 문제만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좀 반대고 그동안 이제 택시에 대해서 우리가 미운 생각을 많이들 하잖아요. 저도 택시 기사 정말 짜증나서 정말 진짜 어떻게 한판 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건 그 문제인 거고 그 좀 사회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아까 뭐 기사분들 얘기하셨지만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승객일 때도 있고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아버지가 택시 기사일 때도 있고 아버지는 섹시 드라이버 내가 타다 승객일 때도 있고 아버지가 섹시 예를 들면은 내 주변에 누군가가 타다 기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상황에 따라서 네네.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없죠. 하지만 그런 걸 좀 떠나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우리가 정말 그렇죠. 왜 택시 면허라는 게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면허라는 게 아무나 택시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이기주의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끝나고 기사식당 갑시다. 다 같이. 혹시 또 기생충 얘기하려고 아니요. 그 번역 제육볶음 얘기하려고 영문으로 다 보고 있는데 드라이버스 카페테리아로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카페테리아식으로 밥을 퍼먹잖아요. 되게 상징적인 거죠. 자,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넘어갈 게 없어요. 메타포로익. 네. 오늘도 방송을 집중 탐구 좀 짧았지만 주제가 사실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근데 다음 한 주도 또 되게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한번 네. 주제 선정에 있어서 네, 그래도 코로나를 지금 한 번 더 할까? 다른 걸 또 바뀐 찾을까? 국면의 코로나요. 네. 그리고 혹시나 청취자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쵸.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뭐 하고 싶다. 네. 감을. 그러니까 아니 이 시국에 이제 집에 있으면서 궁금한 법적인 그런 게 있을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제 청취자 질문보다는 달리 조금 깊게 들어갈 만한 주제고 그렇죠. 사실 저는 시국에 꼭 영향받을 필요 없고 그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게 상속도 있었고 네. 임대차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뭐 그런 주제도 좋고 좀 집중적으로 알고 싶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그런 거 한번 했었어요. 변호사 고르는 법 뭐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할 때 그때가 권지훈 시절이었나? 아 이거 너무 다분히 의도적인 거 아니냐? 너를 골라다는 거 아니냐? 핑미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저는 주 업무가 강사라서 좀 객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선욱이 고르라고. 뭐지? 이게 그런 게 좀 저는 재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괜찮네요. 근데 이제 뭐 하여튼 뭐 주제 가지고 우리가 좀 토론을 해봅시다. 그리고 댓글 선재 말처럼 저희 댓글이 너무 없어졌네요. 근데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댓글 없는 것도 좋습니다.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택시 기사가 아저씨가 말 안 거는 것처럼 무슨 비유야 이게? 뭡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네. 집에 가요. 네. 오늘도 녹음 시간 길어졌는데요. 여태까지 타다 타고 못 가겠네. 수고해주신 출연진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청취자분들도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둬요? 건강하세요. 인사가 왜? 다음 주까지 건강하세요. 네.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게. 예, 감사합니다.